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전국이 또다시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꽃샘추위가 물러나고요. 날이 포근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들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하고요. 낮 기온은 14도 예상되면서 다소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내리는 비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비가 그친 모레부터 또 한번 쌀쌀해지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1 지방선거 이제 그 대진표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이제 3명의 후보군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오늘은요 원주시 전 시장이죠. 원창묵 예비 후보와 함께 출사표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또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지금 이것을 집중 점검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장, 이 강원도지사의 후보군 현재는 3명의 후보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민주당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죠. 원창묵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 자리에 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12년 동안 시정을 담당했던 전 시장으로서 저희가 이제 모셨었고, 네.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후보자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만, 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전 시장 그러면 약간 어색하다. 그러게 말해요. 했었는데 이제 후보님이라는 어떤 명칭이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제도 벌써 뭐 강릉에서 뭐 공약을 또 발표하고 오셨습니다만은 이 원주에서 어떤 시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거리적으로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굉장히 넓죠, 강원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 100군데 들리면 그냥 하루가 다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유권자를 이렇게 만나면 한 뭐 2번, 3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현안 이런 것도 청취하고 그러다 보면 야, 이렇게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 다녀오지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한 뭐 10명, 12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방향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광역으로 치러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물리는 한계가 또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 사무실은 개소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개소했죠? 지금 그 인동에 삼성생명 건물 그렇게 하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곳에다 개소했고 지금 선거 캠프를 하게 꾸려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에 선거 사무실을 이제 차린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유리한 지역보다도 좀 더 공략해야 되는 지역, 좀 약간 약세를 보이는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원주에 또 선거 사무실 차리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저는 전략을 또 그렇게 세웠어요. 일단 제가 12년 동안 시장을 보냈지만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원주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원주 시민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원주에다 캠프를 차린 것이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춘천이나 강릉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제 대선에는 좀 어떤 활동들 하셨었죠? 저는 뭐 강원도 공동선대본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주로 원주에 머물면서 물론 뭐 제가 도지사 선거 욕심 때문에 18개 시군을 다 두루 다니고 싶었지만 당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가 우선이고 그래서
원주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이고 다른 지역은 뭐 아무래도 원주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주에서 많이 머물렀고 아침 저녁으로 거리 인사라든지 또 틈나는 대로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분들한테 예, 전화로 지지 부탁하느라고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결과는 굉장히 좀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이 전국적으로 0.7% 굉장히 박빙이라고 합니다만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네.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고요. 특히 이제 원주 좀 주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5%포인트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네, 또 예. 25개 읍면동 중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빼고는 다 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사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거 진 내용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선거는 몇천 표 정도가 민주당에서 유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신이 몇십 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요. 예. 굉장히 그 구도가 불리하다, 네. 불리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번 6일 지방선거도 5월 10일에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은 3주 뒤에 치러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그때는 뭐 신임 대통령의 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야당으로서는 불리한 구도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좀 아십니까? 또 어떻게 평가하고요? 그동안의 또 결과를. 일단은 그 지금 그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얕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용산 기지로 청와대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불통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유권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인 그 윤석열 당선자가 된 것은 정권 교체라는 그러한 그러한 뭐랄까요, 그 국민들이 네. 거기엔 열망 때문에 니즈가 된 있었죠. 것이지 예. 뭐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비선호도가 높은 후보였기 때문에 기대감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특히 지방 정부에는 인물 보고 뽑는 거지 정당 보고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보여지고 또 지방 선거가 또 이게 또 묘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구도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원주시가 워낙 인구가 두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구도나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원주 권역의 후보라고 하면요,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불리한 또 단점도 언급이 되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영동 지역은 좀 보수 성향이 강하고요. 또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춘천과 원주가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원주 출신 후보는 좀 약간 그 다른 지역에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또 맞아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뭐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까 영동권, 강릉동의 삼척 이쪽 분들은 그래도 춘천권보다는 원주권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도의사 출마하게 되면 좀 강조해 줘라 이러는 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원주의 성장에 대해서는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 성장을 이렇게 이끌어낸 사람이 도정을 맡으면 그런 기대감 이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선 구도를 여쭤봤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선 이제 1차 예선을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는 홀로 아직은 이제 그 공식 출마 선언하셨고요.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공천 신청을 이제 받죠. 네. 이제 공천 신청을 이때 받지 않으면은 뭐 사실 이제 뭐 후보자는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봐야 됩니다만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분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재 의원 이번 도지사로 이제 계속해서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큰 변화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또 이제 그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12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주 이외의 17개 지역에서도 원주 성장만큼은 다들 부러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검증된 평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에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런 또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그때는 그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지역위원장이죠. 네. 이게 당원 당규상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3월 12일인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예. 3월 12일까지는 그것을 사퇴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 출마를 안 할 것인가 라는 또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당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경선을 신청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당에서 판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아마 당에서도 제가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 시장님이 이제 12년 동안 원주에서 시장을 네. 이제 담당하셨으니까 다른 뭐 당연히 인지도나 여러 가지 능력을 이제 검증했습니다만 원주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네. 좀 아무래도 좀 그 인지도라든지 어떤 검증 차원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또 전략 공천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 지역을 이제 다니다 보면 원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뭐 집안이 여기 형은 여기 살고 뭐 아니면 뭐 동생은 뭐 강릉 살고 뭐 동해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이게 입찰을 통해서 원주에서 발주된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원주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17개 시군 원주 빼고도 17개 네. 시군에서 그러면서 원주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알고 아하. 자기들이 올 때마다 너무 빨리 변한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편적인 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금방금방 전파된다.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잠잠한 상태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이런 원주에서 일어났던 성과나 이런 것들이 17개 시군에 금방 확산되고 원주 시정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전문가, 시장 그리고 불도저 추진력 이러한 부분이 홍보되면 금방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협위원장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 공천 외에는 네. 나올 수가 출마가 없는 이제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전략 공천하게 되면은 경선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그래서- 제 탓이라고 봅니다. 예. 뭐든지 제가 빨리 경쟁력을 갖추면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짧으면 1주, 네. 길면은 2주 내에 이제 결론이 나겠군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치고요. 그래서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주가 현재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 또 보궐선거 또 민주당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 이 교통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이제 좀 역할 교대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렵고 예. 왜냐하면 제가 후보가 최종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공약 같은 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눈에 띄는 부분만 이제 여쭤보도록 하죠. 어제죠, 그 김진태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강원도정이 그동안 이제 그 최문순 지사 시절에 이제 실정이었다라는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또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대 실정을 제시했어요. 먼저 레고랜드 건설까지 네.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있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인사 또 난맥상 이제 사실 뭐 정세균 전 국회의원이 어떤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측근이 뭐 임명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죠. 아니 강원랜드 알펜시아죠. 알펜시아 매각도 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3대 실정을 비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도지사가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지금 실패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그러면 레고랜드나 강원랜드 인사나 알펜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원주시장 재직 중에 레고랜드라든지 이런 투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도 좀 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 도지사도 있었고 춘천시장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많이 끼어들거나 그러면 완전히 쌈나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네. 쉽지 못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지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전 도시 설계, 도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그때 10년, 12년 전입니다마는 전임 시장이 했던 8가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는데 만약 그때 정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군수지원사령부 부지가 바로 서원 지역 앞부분에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걸 그때 정리 안 하고 그 자리에다 군부대가 들어갔다라면 여객역 아니겠어요? 여객역 앞에 군부대가 차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을 다 정리하는 그 정도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걱정되고 새롭게 정리하고 그러려면 저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굉장히 넓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좀 핵심 어떤 현안들도 지역별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또 같은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안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도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캠프 페이지 이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춘천시 관내에서 다른 그 외곽 지역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강원 영서남부 지역 이제 원주권을 중심으로 좀 어떠한 그 핵심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청사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저는 일관된 목소리를 제시했습니다. 네, 뭐냐면 입장은 저희가 확인했고요. 예. 그래서 도청사를 춘천을 떠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도청만 이전하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만 조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럼 강원도 교육청은 어떻게 하다? 법원 검찰은 어떻고 조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단체라든지 이게 한 70개 정도가 되는데 산하에 관련된 인구가 한 5만 명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이게 다 이전할 수가 예.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강릉이나 원주에다가 영동권을 커버할 수 있는 영동 지역의 분청 이런 개념으로 또 남부권에다가는 원주에다가 남부청 이런 개념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각종 심의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춘천까지 안 가도 그 분청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던 거고 또 이제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데 춘천에 두더라도 그럼 가까운 데 둬서 괜히 시내 한가운데 들어가면서 20-30분씩 까먹는 시간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도시개발 형태, 공영개발 형태로 건립을 해서 미니 신도시로 만들어서 청사 건립비도 예산도 뭐랄까요 좀 들어간 비용도 절감도 하고 또 깔끔한 도청사가 될 수 있도록 단독 청사가 아니라 춘천시청처럼 단독으로 청사만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재원도 마련하고 쾌적한 도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강원도 분청을 영서나무 지역에 이제 설립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련된 공약으로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정말 이것만큼은 영서남부 지역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그 정책 될 수 있겠다는 거 하나만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님이랑 또 강원도개발공사랑 저랑 협약 맺은 게 있어요. 그 종축장 부지에다가
1,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겠다. 그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협약까지 해놓고 예. 그걸 안 하는 거야. 아니 예. 협약을 다 해놨잖아요. 예. 이거는 법적인 것보다 더 큰 거야. 이제 정말 세우는 걸 떠나서 네. 화가 나요. 임기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도지사, 원주시장, 도개발공사.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 다른 후보들도 거기다가 예술의 전당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미 저는 설계까지 다 해놨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는 이미 그것이 도지사되면 그것부터 해서 예. 좀 원주권에 확실히 문화예술진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북한문화센터 하나 짓는 게 왜 이렇게 그 대를 이어가면서 공약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게 갖는 의미는 예.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문화예술 쪽에서 좀 취약하다라는 거는 결국 대규모 공연장 하나만 갖춰놓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없거든요. 네. 작은 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건 워낙 많고 1,000석, 700석 공연장은 이미 있고 그래서 한 1,700석 정도 되면 뮤지컬이나 오페라 공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최무순 도지사, 원창묵 그리고 도개발공사 사장 이렇게 협약 맺은 거니까 네. 이건 내가 설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강계공하고 도 간에 또 그래서 그 네. 도유지하고 또 강계공 소유 부지 네. 또 교환이 또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중에 또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승을 또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원창무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유명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이 원주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집중 점검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네, 원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기획 점검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집중 관리할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의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 강원도의 경우 4개 품목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철원 오대쌀, 강원도 찰옥수수, 횡성의 안흥찐빵, 횡성 한우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치악산 한우와 치악산 복숭아, 토토미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집중 관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2021년 강원도 전체의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12건입니다. 이 중 원산지의 거짓 표시는 약 130여 건, 원산지 미표시는 80여 건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앱과 같은 비대면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직접 제품을 살피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 사이트에 적힌 원산지만 확인 후에 이를 믿고 구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원주 농산물품질관리원 박종원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선 이번 유명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기획점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및 외국산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농업이 소득 안정에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 단속 건수는 거짓 표시 22건, 미표시는 28건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통신 판매상의 원산지만 구입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통시 판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속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먼저 이번 주부터 4월 말까지 상반기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원산지 집중 관리가 이뤄집니다. 이 특별 단속 기간에는 단속 공무원과 함께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감시에 투입되는데요.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평소에는 음식점과 가공업체, 농산물 판매업체들의 바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홍보와 감시 활동, 신고를 진행하고요. 명절에는 전통시장에서 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외국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특산물로 속이는 건 어렵지만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의 농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역 유명 농특산물은 창고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박스갈이나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둔갑을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원산지 둔갑이 흔히 일어나는 한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외에도 축산물 이력 관리를 함께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농산물품질관리원 박종원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예,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 한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치악산 한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외에도 축산물 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란 소 출생 시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번호가 최종 판매 단계까지 동일한 번호가 기록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치악산 한우를 유통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개체 식별 번호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가노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인류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농축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냐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속이면 안 되겠죠. 원산지 표시 집중 관리 시기가 아니더라도 좀 양심 있는 이 모든 분들의 또 판매가 같이 또 이루어지고요. 또 현명도 소비자들의 선택도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3월 3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